오늘 목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판매디랩의 김준환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귀한 시간 동안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걸 압축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설명회, 여기 미국 약대, 미국 약사 취업, MCPS 약대 입학전형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것들을 뭐 동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의대, 치대, 뭐 수의대 이런 쪽에 비하면 이제 메디컬 쪽에서 약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서 아니면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약대 전문 유학원이라고 일컫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의대나 치대에 비하면.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시면은 아마 이제 내용들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학교 소개에서 끝나는, 아니면 그냥 거의 뭐 복사하기 붙여넣기처럼 모든 이제 유학원들이나 이제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판미디랩에서는 이제 미국 약대 관련된 유학에 대해서 가장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는 취업입니다. 이제 무슨 약대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을 위한 약대 유학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이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다른 유학원과 좀 다르게 취업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쪽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MCPHS 약대 학교 소개도 물론 하겠지만 이제 멀리 오신 분들께서 이제 단순히 학교 소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현재 유학생들 아니면 미국의 한인들이 취업을 얼마나 약사로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설명의 순서를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왜 미국 약대 유학이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일본 여러 군데 이제 선진국들이 있죠. 그런 분들보다 이제 베스트 초이스일까?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약사 취업에 대한 루트 아니면 프로세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학생에 최적화된 약대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 이제 약대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세 번째 파트에서 잠깐 치대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그 섹션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초대 손님이 이제 말씀 주실 미국의 이제 MCPHS 약학대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섯 번째 이제 미국 약대 프로그램 판메디랩에서 진행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왜 미국 약대 유학이 베스트 초이스일까? 이걸 좀 볼게요. 이제 본격적인 설명의 이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요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약대 유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상담을 받아보니까 학생이나 부모님들이나 그걸 절대로 제가 이제 폄하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떤 미국의 취업에 대한 부분들보다 먼저 학교 선택, 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도시가 어디냐, 안전하냐, 아니면은 그 약대의 어떤 뭐 랭킹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보죠, 먼저. 그래서 약대 입학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 가서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대 입학을 하고 약대 졸업할 때까지 졸업 시점이 돼서야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미국에서 약사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으로 리턴할 것이냐를 그때 봅니다. 근데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약사 취업, 유학생 포함해서 약사 취업을 100%로 할 수 있는 방법, 전략들은 있는데, 그 전략들은 다 약대 재학생 과정에서 만들어야 될 일종의 취업 스펙이죠. 지금 한국에 있는 학생들, 대학생들도 취준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취업 스펙을 어떻게 언제 만들죠? 대학교 때 만들죠. 약대는 더 그게 심한데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약대 그냥 뭐 보기에 이제 랭킹이 높아 보인다. 아니면 뭐 굉장히 좋은 도시 캘리포니아에 있다, 뉴욕에 있다, 무조건 간다. 아니면 장학금을 많이 주면 무조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가장 올바른 약대 선택의 단계를 보면 좀 잘못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약사 취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유학원들하고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 약사 취업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학교 1학년 학생이 벌써 무슨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대학교 학부 1학년 때부터 약대 졸업할 때까지 전반적인 본인한테 이제 타임라인이나 마스터 플랜을 짜서 그에 맞춰서 가는 학생들만 뭐 미국에 있는 뭐 제약회사라든가 미국의 초대형 병원의 어떤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서 약사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를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약사 취업을 먼저 고민하자. 그리고 이제 약사 취업을 위해서는 약사 취업에 유리한 약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약대는 약 16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랭킹을 보면 저희가 볼 때 이제 한국에서 알려진 학교들은 보통 다 50위권 이상에 있는 학교들이겠죠. 그리고 160여 개에 있는 약대들이 모두 다 약대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들마다 무늬만 약대인 학교 굉장히 많고요. 어떤 취업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 약사 면허를 땄는데 갈 데가 없다. 취업 스펙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GPA 하나만 보고 학교에서 졸업을 했다. 그런 경우에 무조건 반강제적으로 한국으로 리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사 취업에 유리한 약대를 진학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약사 취업에 유리한 약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 한국에도 인지도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겠죠. 뭐 UC 데이비스부터 해가지고 뭐 퍼듀부터 러커스부터 여러 학교가 있겠죠. 그런 학교들을 갈 때 약대 진학에 유리한 대학 학부 입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대는 팜디 약학 전문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약대는 대학교 학부가 아닙니다. 대학원이죠. 그래서 그 전에 대학교를 먼저 가야겠죠. 그런데 그 약대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그 대학생이 자기네 약대를 지원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약대, 내가 가고 싶은 약대가 있으면 그 약대에서 운영하는 대학교를 가야 된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그거를 이제 입학 전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학생들 중에서 이제 나는 뭐 미국에서 약사 취업 관심 없고 난 무조건 아빠 엄마가 있는 한국으로 리턴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약대를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리턴해서 한국에서 약사 시험 보고 한국 약사가 될 거야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다면 이거 다 필요 없죠. 처음부터 이제 단기간 졸업하고 가장 가성비 넘치는 어떤 비용이 덜 들고 장학금 많이 주고 도시 안전하고 최단 시간 내에 졸업할 수 있는 약대를 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번이냐 같은 2번에서 미국에서 약사 취업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을 리턴할 것이냐 그게 처음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미국 약대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있는 랭킹 이런 게 중요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제 약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약사 직무,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공하는가. 미국에서 병원 약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졸업생들 동문 네트워크가 강력한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약대 취업 스펙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는 네트워크입니다. 한국보다 더 심하게 교수님 추천, 우리 학교를 졸업한 우리 학교 약대를 졸업한 선배 추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포지션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도시. 대도시에 위치해야 된다는 건 절대로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가면 임상약사로서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대 스펙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뭐 팔마시스트 쉐도잉이라든가 아니면 리서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대형 병원들과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곳이 없죠. 시골에 가면 아무리 저렴한 곳이라 할지라도 저렴한 약대도 그렇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으로 리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에 의대나 치대까지 운영을 한다면 더 좋겠죠. 의대, 치대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해서 대학 병원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험 실습하기도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현명하게 약대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두 가지를 결정을 해서 요 그 이쪽 그 프로세스를 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을 리턴할 것이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빨리 졸업할 수 있고 제일 싼 곳으로 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국 약사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으로 리턴을 했을 경우에 한국 약사 예비 시험 거치고 한국 약사 국가고시를 거치는데 한국 약사 예비 시험은 해외 약사들만 할 수 있는 시험인데 그게 이제 평균 합격률이 30%대예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 약사 면허를 땄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미국 약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약회사밖에 없습니다.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ROI를 따져봤을 때 한국에 이제 리테일 온누리 약국에 갈 수는 없잖아요. 시간당 25,000, 3만 원 받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한국에 있는 병원들은 많은 곳들이 한국 약대생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약사들이 한국에 오면 주로 이제 삼성이나 롯데 아니면은 뭐 종근당, 한미약품 같은 제약회사를 가게 되는데 그때도 그 학생의 네임밸류보다는 그 학생이 미국에서 어떤 그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순히 미국 약사 면허와 약대 GPA밖에 없는 학생들은 제약회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런 미국 약사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따져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약사와 타 국가 약사 연봉을 비교를 해보면 보통 이제 주로 여기 있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진 약학 국가들이죠. OECD 국가들.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한국이 있는데 평균적인 약사 연봉이 이제 미국이 12만 불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한국은 이제 4만 5천 불 정도라고 봅니다. 한국의 그거를 이제 달러로 이제 환산했을 때 그래서 압도적으로 뭐 미국을 선택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미국 약사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왜 베스트 초이스냐 이걸 보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약사 그 잡 포지션이 풍부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인구도 많고 그만큼 이제 취업 자리가 많다는 거죠.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리고 연봉과 대우가 다른 국가 비교가 안 될 정도 월등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유학생한테도 충분한 기회가 있고 네 번째가 그 본인의 커리어를 성장시키기가 좋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부 중국이라든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곤 미국 약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호주라든가 다른 국가에서 간단한 시험만 보면 약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의사들은 한국에서 국가고시 아니면 어떤 특정 국가에서 국가고시 없이 미국 약 의사 면허를 갖고도 곧바로 그 진료를 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미국이 베스트 초이스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미국과 영국 약대를 비교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잠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최단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넷에 보면 2+4라고 되어 있는데 2+4가 고정은 절대 아니고요. 약학 전문 대학원 4년 과정은 똑같은데 그 전에 이제 대학교 학부 과정을 2학년 마치고 곧바로 약대를 어플라이 할 수 있는지 3학년 될 수도 있고 그럼 3+4, 4+4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제일 빠른 경우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설명드린 이제 MCPHS 약대가 통합약대죠. 그래서 6년 만에 약대 졸업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봤을 때 6년이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들은 무조건 파운데이션 9개월에서 10개월 거쳐야 되고요. 그 영국의 중고등학교 통합과정 IGCSE라는 고교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들은 무조건 파운데이션 거쳐야 됩니다. 그게 9개월, 10개월, 약 1년이라고 잡고 약대 4년에서 5년 그리고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실험 실습, 의무 실습, 인턴십이 따로 1년 그러면 6.5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약대 같은 경우에 졸업하자마자 졸업식 다음 날 라플렉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죠. 그렇게 되면은 영국 약대, 영국 약사가 되는 과정까지 미국보다 더 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그만큼 이제 뭐 그렇지 않고
평균 수업료가 이제 오늘 이제 MCPHS 약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수업료입니다, 이게. 생활비 다 빼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 그 학비가 저렴해서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영국의 약대가 33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반 정도는 사실 한국에 인지도가 없는 학교들, 썬더랜드나 이런 데들 뭐 굉장히 싸죠. 근데 굉장히 시골에 있는 이제 그런 학교들이고 도시에 있는 그 한국 학생들한테 인기가 높은 뭐 UCL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뭐 퀸스라든가 그런 학교들은 무조건 다 3만 그 파운드가 넘기 때문에 5,200만 원.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사실 그렇죠. 그 영국이 더 싸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약사까지 최종 수업료는 이제 당연히 미국이 길기 때문에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죠. 생활비. 그 혹시 최근에 이제 뉴스라든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국이 지금 옛날의 영국이 아니죠. 지금 가난해지면서 물가 상승률 10% 넘어가가지고 생활비가 이제 거의 트리플로 들고 있죠. 그래서 영국이 유학을 가는 게 오히려 왜 가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고 이제 약사 평균 연봉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영국 약대보다 당연히 미국 약대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이제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인데 미국의 이제 약사가 약 30여만 명이 있는데 30여만 명 중에서 40%가 12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물론 더 많은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미국 약사 취업 방향과 미래 그리고 취업 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약대 졸업생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약대에 대한 관심도,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마 그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메디컬 관련 분야가 굉장히 많죠. 뭐 널싱이나 PA부터 해가지고 덴탈 하이진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약사보다는 그런 쪽이 연봉도 높고 더 이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대를 졸업생 수가 적다는 거는 이제 약대 입학 자체가 적어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선택하지 말아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한국 유학생들한테 더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약사 채용 공고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는 약사 포지션은 많은데 지금 자리가 공급이 없다. 학생이 지금 약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 약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의료 인력, 재배치, 재훈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사가 부족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인구가 지속적으로 고령화된다. 그 다음에 은퇴 약사가 더 많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각종 이제 신약도 개발되면서 처방 수요라든가 메디케어가 확대되면서 약사가 더더욱 전문 약사들 포함해서 부족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약사 취업 방향을 말씀드리면 팜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학 전문 대학원이죠. 그래서 팜디를 졸업을 하면 곧바로 나플렉스 약사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야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리테일, 호스피탈, 그 다음에 제약회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리테일 약사 취업 포지션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뉴욕이라든가 보스턴이라든가 대도시권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뭐 예를 들면 백인 약사들도 그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조금 이제 중소도시로 가게 되면 자리가 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리테일이 여기 이제 미국 여행을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CVS나 월그린 같은 어떤 체인, 프랜차이즈 약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하시게 되고 12만 불. 그다음에 병원 약사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시 과정 거쳐서 클리니컬 파마시스트나 스텝 파마시스트로 가는데 연봉이 더 높죠. 그리고 이제 미국 약사들한테는 병원 약사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좀 덜 힘들고 연봉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회사가 있는데 제약회사는 이제 뭐 비자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제약회사의 고용 상황 여러 가지로 인해서 유학생들은 취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약회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약대 졸업 후의 과정을 보면은 팜디 4년, 일반적으로 4학년이 이제 5월 초에 졸업을 하죠. 한국과 반대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5월 말에 나플렉스 시험을 봅니다. 물론 이제 나플렉스 시험은
3개월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원할 때 봐도 되는데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게 나플렉스가 5월 말. 그러면은 나플렉스 합격하게 되면 이게 면허 시험입니다. 그 합격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MPJ라는 약사 법규 시험을 주별로 보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어느 주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주가 보스턴이다. 그러면 매사추세츠에서 MPJ 시험을 보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3, 4년 후에 뉴욕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면 뉴욕에 가서 MPJ 또 봐야 됩니다. 미국의 모든 법규 시험은 이제 뭐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리고 MPJ까지 끝나면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곧바로 리턴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에서 취업을 이제 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스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템 계열,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과 계열의 전공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옵셔널 프랙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OPT 제도로 인해서 3년간 F1 학생 비자를 갖고도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약대는 스템 계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OPT 3년 제공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밖에 받지 못하고요.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1년 동안 취업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로터리 추첨을 통해서 연장을 하는데 떨어지면 한국 와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미국 약대 중에서 유일하게 MCPHS만 OPT에 3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CPHS 약대를 졸업하면 OPT가 3년 보장이 된다.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이 되면 일종의 이걸 이제 스폰 받는다고 하죠. 스폰 받는다는 거는 H-1B 취업 비자를 위해서 일종의 어떤 보증을 서준다. 저를 고용해 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폰을 받고 H-1B 취업 비자로 가고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영주권 신청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다 알아듣고 계시죠? 지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나에게 맞는 약대 프로그램과 대학 선택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 프로그램은 다 일률적으로 하나같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잘 보고 그다음에 나의 지금 현재 학력, 컨디션, 상태,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아마 저희 판매딜의 채널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저희 약대 설명회 오셨던 분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약대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서 2+4 또는 3+4 그다음에 이제 0+6이라고 하는 통합 약대 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팜디가 약학 전문 대학원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은 일반적으로 프리팜 예과 개념의 프리팜 트랙으로 대학 학부 유니버시티를 입학하거나 아니면 뭐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 BS로 입학을 해서 2학년 또는 3학년까지 약대에서 요구하는 그 선수 과목들을 이수한 후에 다시 팜디로 어플라이 해가지고 팜디로 들어가는 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약대 선수 과목에 이수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4가 아니라 3+4가 될 수도 있다. 어떤 학생들은 4+4도 있어요. 학부로 4년간 다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팜 과정으로 해서 학부 2년과 약대 4년이 합쳐져 있는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되면 여기 1, 2학년 때 오버롤 GPA를 갖고 3학년 진급이 결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6학년 졸업까지 보장이 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에서 이제 팜디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1학년을 입학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GPA나 여러 가지 조건 갖고 팜디 약학 전문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죠. 10개 이상 지원하겠죠. 여기저기. 그렇게 하고 나서 지원해서 가는 경우인데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GPA도 필요하고 학교마다 다르겠죠. 커트라인이. 그다음에 선수가 그리고 이제 명문 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 대학교 학부에서의 어떤 메디컬 액티비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토플 100점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0개 팜디에 여러 개를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고 이렇게 10개 이상 지원하게 된다 보면 되고요. 통합약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제 1, 2학년 때 오버롤 GPA 갖고 그 다음에 선수 과목 토플 정도만 있으면 팜디에 지원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프로모션, 진급이라고 합니다. 통합약대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현재 대학교, 한국에 있는 대학교 재학 중 아니면은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미국의 약대 편입학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는데 이 편입학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모두 메디칼 관련된 간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그 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부에서 이수해야 될 사이언스 과목들이 있어요. 선수 과목, 프리리퀴짓 과목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특히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피직스 그리고 이제 매스, 칼큘러스 이 네 개는 절대로 어느 학교에서도 한국에서 한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학교에서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를 전공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미국 대학교에서 이수를 해야지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명문 약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미국의 약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교 학부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이제 한국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포기를 하죠. 아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무슨 내 대학을 졸업했는데 석사 과정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제 미국의 대학교 학부의 어린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내 나이가 몇인데 하면서 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 과목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그 명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리팜 트랙, 프리팜 이제 그 아무래도 일반 이과 계열로 들어가는 학생보다 프리팜으로 들어가는 학생이 이제 팜디에 들어가기 더 좋은데 프리팜에서는 거의 편입학을 받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학점, 한국 학점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문제인데 통합약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 학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금 그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입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팜디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이수를 하고 입학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 통합약대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약대는 160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공식적인 통합약대는 9개가 있습니다. 9개 대학이 있고 일부 미국 약대에서는 통합약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딱 9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약대를 선택할 때 그 약대에서 그 약대를 졸업한 약사들의 취업률이 어떻게 되냐, 대도시에 있어서 이런 레지던시 과정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학생들한테 얼마나 이제 그 취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좋은 부분들,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 제공하느냐로만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유학원들마다 아무래도 이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판매드랩에서 이 학교 담당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지만 이 학교들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시골 아니면 외곽 쪽에 있다든가 약사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열악한 학교들, 그래서 장학금만 많이 주는 학교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여기 보시는 MCPHS, 럿커스, 노스이스턴 이 세 개 학교는 그래도 랭킹도 높고 취업률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인데 럿커스는 뉴저지에 있고 노스이스턴도 MCPHS 같이 보스턴에 있죠. 그런데 이 두 개 학교는 입학을 하려면 SAT 점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학점을 거의 인정 안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편입하기 굉장히 까다롭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오늘 이제 설명드린 MCPHS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고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도 있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갑자기 치대가 왜 나왔느냐 이렇게 좀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CPHS에 있는 이제 메디컬 관련 프로그램이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팔마시 약대 프로그램도 있고 널싱 간호 프로그램도 있고 덴탈라이징부터 PA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들이 이제 MCPHS 운영하는 프리덴탈 치대 입학 프로그램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MCPHS의 프리덴탈 트랙을 들어가긴 학생들이 최근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간 그 학부 학생 100%가 다 미국 치대에 입학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치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치대를 잠깐 보면은요, 의대만큼 어렵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맞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치대에 이제 한 해 평균 6만 8천 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그 중에 4.8%가 유학생. 이건 이제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합격 오퍼를 받는 경우가 13,000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학을 확정한 학생이 6,300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면 중복 응시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치대의 전체 합격률은 19%가 되고 뭐 등록률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6,300명 중에서 그 전체 유학생이 5.7%면 350명 뭐 정도 돼요. 매년 이 정도가 합격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치대에도 76개가 있고 그 중에 45개가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데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입학에 대한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냥 아무 치대나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 아니면 러커스 아니면 케이스 웨스턴 아무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커트라인만 보고 입학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대 입학할 때 이제 치대는 완벽하게 4+4죠. 그래서 학부를 학사학위를 물론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이 학사학위를 요구하죠. 4+4로 입학을 하게 되는데 3학년 마치고 치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제 이수 과목, 선수 과목, 약대처럼 그리고 GPA, DAT 치대 입학 시험이죠. 그다음에 메디컬 액티비티가 필요한데 이걸 왜 저희가 이제 나열을 했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치대 합격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게 메디컬 액티비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일종의 이제 정량 평가, 정성 평가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아카데믹한 스코어, 뭐 GPA, 선수 과목, DAT 이거는 사실 굉장히 학생들마다 차이가 작습니다. 뭐 DAT 점수 뭐 1, 2점 차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오히려 학생들마다 가장 편차가 심한 게 치대에서 입학할 때는 가장 필요한 학부, 닥터 쉐도잉이라든가 바른티어, 뭐 이제 각종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 정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조건들이 서로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특히 유학생들이나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정량 평가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아서 정성 평가 쪽이 더 작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치대 입학률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메디컬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제 MCPHS의 프리덴탈 트랙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한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년 100% 미국 치대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인데 이 부분은 사실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